코로나19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4대 금융 중 무려 3곳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어요. 덩달아서 금융그룹 순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구나 알기 쉬운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 영상에서는 3년 만에 리딩뱅크로 돌아온 KB금융과 함께 은행업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볼게요. 자, 우선 KB금융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서요,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프루덴셜생명 등 다양한 계열사를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종합금융그룹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개발이나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과는 다르게 은행이나 여신 전문, 금융투자, 보험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KB금융 외에도 종합금융그룹이 더 있는데요. 바로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을 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대표 금융지주사의 순이익 순위가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순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 순위가 확 바뀝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KB금융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요. 그 뒤를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우리금융이 이어요. KB금융은 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2년 동안 순이익 순위 1위였던 신한금융을 제칠 수 있었던 걸까요? KB금융의 지난해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매출은 17.92%가 증가한 55조 6,238억 원, 영업이익은 17.92%가 증가한 4조 6,160억 원을 기록했고요. 동시에 순이익은 4.3%가 증가한 3조 4,552억 원을 기록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게 KB금융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KB금융에게 밀리긴 했지만 신한금융의 순이익도 2019년보다 증가하면서 3조 4,146억 원을 기록했고요. 하나금융 역시 10.3%나 증가하면서 2조 6,372억 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경기가 썩 괜찮았던 건가?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기는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둔화됐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을 기점으로 점점 하락했는데 2019년에 들어서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심지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NIM마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자,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많은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출 수요가 급증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졌는데 경제가 워낙 불안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겠다.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부동산 대책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에는 일명 영끌 수요가, 주식시장에는 비투 수요가 몰리게 돼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15년 601조 9천억 원이었던 은행가계 대출은 점점 증가해서 지난달에는 무려 1,000조를 넘겼고요. 은행의 총 대출금 잔액 역시 1,698조 6천억 원이었던 2019년보다 11.5%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89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과 주식거래 급증은 이자와 수수료이익 증가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이익 성장을 만들어내요. 경기 부진과 낮은 NIM에도 금융지주사들이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자, 만약 대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NIM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 여기에 관련된 현재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다 건너 먼 나라 미국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우리나라의 경기도 둔화시켰지만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명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불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기 부양책 중 하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규모만 무려 1조 9천억 달러, 하나로 2,10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초대형 부양책이 실시되면 그만큼 많은 돈이 풀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겠죠.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금리는 상승해요. 이렇게 현재는 이 금리 상승이 은행의 NIM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행업계는 꽃길, 레드카펫, 핑크빛 미래로 둘러싸일 일만 남은 걸까요? 답은 노입니다. 노예요.
자, 안타깝지만 국내 은행의 지난해 실적들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올해는 다양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한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은행의 수익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행의 수익은 크게 예대 마진을 나타내는 이자이익과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를 나타내는 비이자이익으로 나뉘어요. 예대 마진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취린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예대 마진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수입을 말합니다. 예대 마진이 증가하면 금융기관의 수입도 증가해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이자이익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총 영업이익 중 86% 이상이 이자이익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은행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파산 위기에 놓이거나 투자 확대를 진행 중인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서 대출 수요가 급증했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출보다 예금을 선택해요.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어려워지고요. 동시에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으로 포함될 마진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수익 구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자이익이에요. 이런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은행들처럼 이자이익 비중은 줄이고 비이자이익 부문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HSBC는 이미 전체 수익의 50%가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이자이익이 4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KB금융 역시 비이자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룹 내 비이자이익은 지난해 2조 7,703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9년 보다 23.9%를 증가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KB국민은행만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비이자이익 규모가 2019년 15.11%에서 지난해 13.65%로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은행업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익구조 외에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이에요. 단어가 비슷하죠.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핀테크는 금융기업이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하고요. 빅테크는 반대로 IT 기업이 금융 분야를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걸 의미해요. 간단하게 핀테크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빅테크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코로나19로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졌잖아요.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에 진출한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의 수도 증가했고요. 경쟁은 이어지는데 수익성은 낮아지고 적과의 동침과 전쟁이라는 선택지 속에서 금융지주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은 모두 네이버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네이버와 함께 인공지능 금융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던 KB금융이 협업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결국 빅테크와 협업을 진행하지 않는 유일한 금융지주사로 남게 됐는데 과연 KB금융은 자체 플랫폼 강화를 성공시키고 빅테크를 넘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 내에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 성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강자 KB금융에 대한 사업과 함께 은행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업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KB금융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2,800만 원 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4년제 대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한 입사 평균 연봉은 5,700만 원 선이었어요. 물론 평균 연봉은 직무와 직책, 성과급에 따라 달라지고요. KB금융에 포함되어 있는 계열사별 금액 역시 달라집니다. 동시에 KB금융은 계열사별 연 1회에서 2회 진행하는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금융 정기 채용은 없어요. 하지만 아쉬워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업계까지 모두 다뤄봤던 만큼 특별히 시중은행 채용 정보도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신입회원 공개 채용을 진행해 왔어요. 그런 만큼 올해 역시 하반기에 공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융기업에 관심 있는 취준생이라면 꼭 기록해뒀다가 놓치지 말고 채용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